이찬원이 홍대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즉흥적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홍대의 밤은 원래도 빠르다. 네온사인이 숨을 쉬고 골목의 음악은 서로를 밀치듯 겹친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홍대 중심가의 한 카페가 숨을 참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커피 향이 가득해야 할 공간에 갑자기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사소했다. 늦은 저녁, 카페 안은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이 아니라 각자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노트북을 펼친 직장인, 사진을 찍는 커플,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는 대학생들. 창밖에는 홍대 특유의 소란한 파도, 웃음, 발걸음,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리창을 때렸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한번 휙 들어오더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모자, 마스크, 목도리, 흔한 차림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이 끌렸다. 걸음이 너무 조용했고 몸짓이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것이었다. 누구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처음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확신은 늘 작은 틈에서 자란다. 저 사람, 혹시, 설마, 눈빛이 자리를 잡는 순간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가 한 번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익숙해서였다. 누군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고 그 작은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번졌다. 카페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묘하게 얇아졌다. 마치 모두가 한 박자씩 숨을 늦춘 채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맞아? 정말 이찬원? 그는 메뉴판을 들고 조용히 주문했다. 직원은 처음엔 평소처럼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가 뒤늦게 알아차린 듯 두 눈이 커졌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직원이 소리내어 떠들거나 사진을 부탁하거나 소란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작은 카페 전체가 눈치 보기 시작했다. 여기서라도 편하게 쉬게 해주자는 어떤 합의가 말없이 빠르게 공유되는 느낌. 그의 자리 주변은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생겼다. 누군가 가까이 앉았다가 슬쩍 자리를 옮기고 누군가 카메라를 켜려다 손을 내리며 화면을 꺼버렸다. 그날 홍대는 시끄러웠지만 그 카페는 이상할 만큼 예의를 갖췄다. 이찬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렸다. 긴 하루의 끝에서만 나오는 그 한숨, 아무 말 없이도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숨. 그런데 누가 먼저였을까? 카페의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재즈가 곡을 마치고 잠깐 공백이 생겼다. 짧은 정적, 누구나 겪는 음악이 바뀌기 전이 빈칸이었다. 그 빈칸을 이찬원이 메웠다. 처음엔 조용히, 아주 낮게, 마치 혼잣말처럼 아버지, 단 두 음절이었는데 카페의 공기가 뚝 멈췄다. 주문 소리도, 얼음 부딪히는 소리도, 옆자리의 웃음도 모두 한 번에 얇게 사라졌다. 누가 볼펜을 떨어뜨렸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만큼 모두가 그 목소리에 붙잡혀버렸다. 이찬원은 노래를 시작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공기를 무대로 바꿨다. 아버지, 언제나 내 곁에 계셔. 목소리는 단정했고 감정은 과장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더 위험했다. 과장이 없으니 진짜처럼 들렸다. 아니, 진짜였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체온으로 흐르고 있었다. 카페 한쪽에서 누군가 손을 입에 가져갔다. 울음이 터질까봐 아니면 탄성이 나올까봐 어떤 중년 남성은 무심히 커피를 젓다가 숟가락을 멈추고 창밖을 잠깐 바라보더니 눈을 내리깔았다. 그 표정은 분명히 누군가의 아버지였다. 홍대의 젊은 밤 한가운데서 갑자기 가족이라는 단어가 불쑥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곳에선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지만 이찬원의 목소리는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는 높은 음에서 일부러 힘을 빼고 낮은 음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한번 꾹 눌러 담아 듣는 사람의 가슴에 그대로 건네는 방식. 그 순간 카페 안의 사람들은 노래를 듣는 관객이 아니라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마지막이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는 구간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다. 밖에 소음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누군가 "여기 맞죠?" 라고 크게 말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깨질 듯했다.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렸다. 누군가는 속으로 욕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찬원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음을 배경으로 삼아 더 선명하게 목소리를 뻗어냈다. 마치 홍대 전체를 상대로 부르는 것처럼, 마치 카페의 벽이 투명해진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조차 입을 다물었다. 얼굴이 굳었다. 숨을 삼켰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렸다. 아버지. 그 한 단어가 누군가의 무례함도, 도시의 소음도, 홍대의 속도도 전부 잠재웠다. 카페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뛰기 시작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못했다. 처음엔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공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건 어떤 고백 같은 것이었고, 어떤 기도 같은 것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얼굴을 꺼내는 행위였다. 정적이 2초, 3초,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뼉을 쳤다. 탁, 탁탁, 탁탁탁탁. 곧 박수는 점점 커졌다. 하지만 열광적인 함성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감사였다. "잘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박수로 번역되는 소리.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웃었다. 웃는 얼굴인데 눈이 젖어 있었다. 이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가 무대 위에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 카페의 한 손님으로서 하는 인사였다. "죄송합니다. 분위기 깨려던 건 아닌데."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다. 누가 작게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살았어요." 그 한마디가 더 충격이었다. 노래 한 곡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 과장이 아니라 그날은 그 말이 사실처럼 들렸다. 이찬원은 다시 마스크를 올리려다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다. "다들 따뜻한 밤 되세요."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카페 밖에 홍대 소음이 다시 밀려왔다. 사람들은 다시 핸드폰을 들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다시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모두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카카오톡 창을 열어 "아버지, 잘 지내세요? 라고 보낼 문장을 썼다가 지웠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누군가는 그냥 오늘은 집에 가는 길이 덜 차갑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그 카페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돌아갔다. 메뉴도 같고 음악도 같고 사람들도 여전히 오간다. 하지만 그 공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하나의 비밀이 생겼다. 홍대 한복판. 아무도 무대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한 사람이 목소리로 무대를 만들어냈던 밤. 가장 바쁜 동네에서 가장 느린 감정이 흘렀던 밤. 그리고 그 결론은 너무 분명했다. 이찬원이 왜 국민 트로트 가수인지 그날 카페에 있던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다. 무대가 필요해서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든 무대로 바꿔버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한 사람을 국민이라고 부른다.